네, 디바이스 프리뷰 기능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에디터에서 디바이스에 지금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3의 익스페리먼트 기능으로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디바이스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이제 되게 중요하죠. 왜냐 중요하냐면은 요 디바이스들이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 많아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요 갤럭시 폴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요새 갤럭시 Z 플립도 있잖아요. 이렇게 폴더형 제품들이 있고요. 또 요 노치형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요 아이폰 X가 있네요. 노치형 이렇게 가운데 약간 대머리처럼 있는 노치형도 있고요. 아니면 좀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핸드폰의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막 동그라미로 구멍 나 있고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좀 가운데 쪽 이미지 보시면은 내가 열심히 UI를 만들어 놨는데 UI가 요 노치 때문에 잘려버리죠. 네, 이러면은 이제 UI를 볼 수 없으니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이제 작업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노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에 빌드해서 올려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귀찮으니 에디터에서 확인을 하면은 가볍겠다. 네, 이런 겁니다. 좀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짠 만든 거예요. 네, 이거 근데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고요. 장난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유니티에서 렌더링 되는 화면이 있고요. 그 핸드폰에 스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킨을 만들 수 있고 요 지금 노키아 폰에 대해서 하드웨어 스펙들을 내가 정의를 해서 요 왼쪽 메뉴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요거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사실 요 디스플레이 터치만 되는 거고요. 실제 뭐 버튼 누르거나 이런 동작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킨만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보여드릴 데모는요. 요거예요. 네,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는 그 저희 에반젤리스트인 오지연님이 찍어 놓으신 영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링크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에디터 화면이 혹시 안 넘어갔나요?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패키지 매니저에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라는 걸 다운받은 거고요. 그래서 원래 다운받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지금 플레이를 누르면은 지금 요 어떤 스크립트를 넣어놨냐면은 요 지금 렌더링 되는 화면에 대해서 레졸루션이 뭐 얼만지 세이프 에어리어 그러니까 노치 영역을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렌더링 되는 완전히 렌더링 되는 부분 요것들을 요런 기타 등등 정보를 출력해주는 창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라는 걸 설치하면은 요 게임에서 네, 요 시뮬레이터라는 메뉴가 활성화되는데요. 얘를 키면은 이렇게 요 시뮬레이터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이제 가운데 부분은 실제 이제 스킨과 함께 스크린에 렌더링 되는 화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핸드폰에 대한 하드웨어 스펙 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특정 기기에서 FPS 같은 성능 예측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게 그 성능 측정을 하려면은 실제 디바이스에서의 상황을 프로파일을 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현재 렌더링 되는 화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요. 요 성능 측정에 대한 거는 진짜 이제 디바이스 연결해서 프로파일링해서 얻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화면을 회전해서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당연히 뭐 이렇게 스케일링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OS 정보들 그리고 해상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지금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금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약간 이벤트 같은 것도 날릴 수가 있는데 저희 유니티 함수 중에 뭐 로우 메모리 상황일 때 어떤 이벤트를 취해라 약간 이런 API가 있거든요. 이제 그 API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했고
다시 정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요 디바이스 리스트인데요. 이제 좀 대중화된 디바이스들은 다 넣어놨고요. 넣어놨고 이렇게 아이폰, LG폰, 뭐 기타 뭐 하웨이라든가 좀 갤럭시 시리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S10 플러스 폰이고요. S10 플러스 폰은 이렇게 좀 노치가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항상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공간이 궁금한데요. 내가 요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옵션을 키면은 지금 요 세이프 에어리어가 얼마인지 이렇게 딱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세이프 에어리어를 참고해서 UI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요 예제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갤럭시 S10 예제고요. 지금 세이프 에어리어를 꺼볼까요? 다시 꺼보면은 지금 요 갤럭시 S10 플러스 화면이고요. 지금 버튼을 4개 만들어 놨어요. 빨간 버튼, 파란 버튼, 거꾸로 뒤집었네. 노랑 버튼, 그린 버튼, 이렇게 각 디스플레이의 각 꼭지점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UI를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잘린 디스플레이에 의해서 잘린다던가, 아니면 뭔가 요 노치에 의해서 방해받는다던가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이프 에어리어, 그러니까 요 세이프 에어리어는 디바이스에서 주는 정보를 이제 유니티에서 랩핑해서 다시 제공해 주는 건데, 지금 녹색으로 된 세이프 에어리어 정보를 참고해서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는 각 끝에 있어서 잘렸던, 클리핑 됐던 UI들이 이제 세이프 에어리어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디바이스가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뭔가 내가 변태적으로 다른 폰을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개발팀에서는 LG는 되게 양반이죠. LG폰은 되게 양반이에요. 막 오포 막 이런 폰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폰,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오포폰, 약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디바이스를 받아오려면은 뭔가 중국에서 물 건너 받던가 해야 되죠. 근데 요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요거를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My Lovely LG Phone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스펙을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지금 제가 어디를 들어왔냐면은, 지금 내 현재 프로젝트 안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뭐 여러 가지 캐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요 디바이스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내가 패키지 매니저에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를 읽을 때 만들어지는 애들이고요. 샘플로 볼게요. 일단은 크게 2가지 타입의 파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스킨 이미지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미지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노키아 폰도 이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이슨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에는 우리가 아까 에디터에서 봤던 디바이스 정보들 있죠. 뭐 OS니 해상도니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내가 커스터마이징하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었던 제이슨 파일들은 지금 뭐 아이패드 5세대인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지금 뭐 세이프 에어리어 정보, 뭐 레졸루션 정보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커스텀하게 넣고 싶은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요 스킨과, 사실 스킨은 중요하지 않고 요 제이슨 파일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죠. 요 하드웨어 스펙을 내가 알아내서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은 나만의 커스터마이징된 디바이스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네. 그래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를 정리를 하면은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디바이스에 렌더링 되는 화면을 프리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시뮬레이터를 하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이제 해상도, 그리고 노치, 그러니까 노치와 세이프 에리어에 따라서 내 UI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가 회전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요거는 에디터에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뭐 API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 정보가 뭐 스킨은 이미지로 되어 있고 디바이스 정보는 하드웨어 스펙은 이제 JSON 파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JSON 파일을 이제 수정해서 임의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미 들어가 있는 정보더라도 뭐 JSON 파일 수정하면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데요. 지금 요 시뮬레이터 화면에 위에서부터 3개의 기능, 그러니까 디바이스 스펙 그리고 스크린 세팅, 플레이어 세팅, 요 3개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내가 지금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그 XML 파일이 있는데, UI XML 파일이 있는데 걔를 세팅해서 넣으면은 내가 커스터마이징하게 디바이스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는 사실 장점이 많은 기능이고요. 일단은 그동안에는 직접 개발하거나 서드 파티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공짜라서 좋죠. 유니티가 만들어준 공짜라서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이제 서드 파티 쓸 때 약간 좀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무슨 얘기냐면은 좀 되게 유명한 서드 파티들은 이게 계속해서 지원이 될 거라는 뭔가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서드 파티들은 이게 갑자기 중단되면 어떡하지? 뭐 성능은 괜찮나? 약간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유니티가 만든 이런 피처들은 그래도 좀 믿음이 가는 거죠.